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어제 아이폰 16 픽업하러 중국 상하이 애플스토어 중에서 가장 큰 애플스토어 찡안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태풍이 저번 주 추석 때도 하나 오더니 어제도 딱 맞춰서 태풍이 하나 또 왔어요. 아니 무슨 9월에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뉴스에 보니까 침수된 지역도 좀 있고 피해 지역이 꽤 많던데 암튼 도착해 보니까 이 스토어 입구에 대기줄이 벌써부터 네, 들어갈 때는 그나마 좀 짧았는데요. 나올 때쯤 되니까 스토어 앞 광장이 반쯤 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또 줄을 서야 하고 8개 테이블에서 계속 제품을 나눠주는데 스태프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무슨 컨베이어 벨트의 로봇처럼 드디어 픽업 데스크 앞에까지 와서 스텝을 배정받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 에어팟 4 ANC, 애플워치 신형 밴드까지 3가지 제품 모두 받아왔습니다. 그 사이 대기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태풍이 왔는데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다른 매장은 어떤지 보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애플스토어 바로 앞에서 케이스티파이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휴대폰 사고 나와서 바로 케이스 사라 이런 거죠. 하지만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바로 이동.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애플스토어 환치우강이라고 좀 작은 매장인데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뭐 실내라서 그런지 이 매장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픽업 특이점이라면 예약 시간은 체크 안 하고 사전 예약한 QR코드만 보고 바로 제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오늘 안에만 오면 되는 거였죠. 아마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고 그리고 평일이니까 저녁 퇴근 후에 또 몰리지 않을까. 아무튼 매장 주변으로 작은 애플 쇼핑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SNS에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되파리들이 이렇게 현재 초기 프리미엄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 1200위안 대략 24만원 정도 붙었습니다. 아침에 알바하고 30만원 벌었어 이런 인증도 SNS에 올라오고 그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는 태풍 때문에 이 픽업 시간에 상관없이 픽업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 상황 보시면 이 8시 문 열기도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여전히 작년과 같은 대기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되파리들 초기 프리미엄도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는지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알아본 게 우리 돈 8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3배가 뛰었어요. 보시면 날씨 좋은 다른 지역은 태풍이 온 상해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자, 그렇게 태풍을 뚫고 픽업해온 아이폰 16 프로 맥스 그리고 에어팟 4 ANC입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 내추럴 티타늄 박스와 함께 놓아봤는데요. 크기 바뀐 것까지 똑같이 프린팅 해놓은 게 애플의 디테일이 참 대단하죠. 박스 두께도 살짝 얇아졌네요. 이 상단실 이렇게 떼어주고 박스를 열어보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 데저트 티타늄 오일리 스토리지 모델입니다. 색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케이블은 패브릭 소재 마감 C2C입니다. 올해는 타원형으로 꼬아놨네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는데 애플 로고 스티커가 올해부터는 없어졌다더니 정말 없네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데저트 티타늄 색이 참 오묘합니다. 뭔가 좀 살색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골드빛이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 쪽은 약간 핑크빛이 도는 느낌도 들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번 색상 선택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언박싱 하면서 중요한 것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코스메틱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혹시라도 스크래치가 있는지 코팅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하단 충전부 쪽도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카메라 안쪽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조명을 비춰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휴대폰을 뒤집어서 충전부 안쪽을 보시면 모델 번호와 제조국 표시가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외관 점검 마치고 스티커를 떼어주시면 다음 역시 디스플레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 올해는 다행히도 큰 이상이 없네요. 근데 화면을 켜자마자 얇아진 베젤 정말 바로 느껴집니다. 쭉 기본 설정 끝내고 업데이트 하나 뜨는데 아이폰 16 시리즈만 해당되는 업데이트입니다. 이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미리 사두었던 보호 필름을 부착하는 거. 기포 자결인데 이건 그냥 놔두면 바로 빠지니까요. 개인적으로 베젤 없는 보호 필름을 선호하는데요. 풀커버 중에 간혹 케이스하고 호환이 안 되는 제품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번 제품은 깔끔하니 괜찮네요. 그리고 16 시리즈 외관상 두드러지는 특징 바로 카메라 컨트롤인데요. 이거 자세히 보여주시는 분이 없어서 확대 촬영해봤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고요. 외부가 매끄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아무튼 요렇게 생겼네요. 자, 이제 함께 구입한 에어팟 4 ANC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C를 잡아 뜯어서 열자마자 보이는 설명서, 이 설명서를 드러내면 보이는 에어팟 4 설명서 꾸러미에는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체 포장을 이렇게 또 뜯어보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너무 작은데요.
정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충전 단자와 스피커, 뒤쪽에는 힌지, 끝입니다. 에어팟 2세대, 에어팟 4 ANC, 에어팟 프로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되실 것 같은데 두께도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가 꽤 보이고요. 일단 에어팟 4 ANC와 에어팟 프로 2 얼마나 차이가 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상세 후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첫인상 영상이라 외관 위주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근데 여담인데 애플은 이런 디테일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닛을 보호하는 종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부들부들한 보호 패드 같은 게 덧대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냥 얇은 종이로 마감하고 끝내잖아요. 이 유닛 특성에 맞는 디테일한 포장 역시 돋보이네요. 자, 오늘은 애플 신제품 출시 첫날 중국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에어팟 4 ANC 간단한 언박싱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폰 초기 설정할 때 주의하실 부분,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는 안 다루는 내용들, 또 에어팟 4 ANC 사용 후기 영상 곧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아로랑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폰 6S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이폰 11 프로는 홍콩에 가서 샀었고 12 시리즈 때부터 시작해서 5년간 쭉 중국 본토 현지에서 아이폰을 구입해오고 있는데요. 출시 첫날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혁신 없는 애플이라는 뉴스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요즘은 뉘앙스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AI에 뒤처진 애플이라든지 성능 따라잡힌 애플, 디자인 변화 없는 애플 같은, 그럼에도 매년 이렇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매출을 올리는 걸 보면, 특히나 노골적으로 애플을 때리는 중국 시장에서 이만큼 해내는 걸 보면 여러모로 참 대단한 기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아이폰과 에어팟 후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